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판단하는 재판 절차를 행정소송이라 그래요. 자, 행정소송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종류가. 행정소송법 3조에 나옵니다.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이렇게 네 가지예요. 자, 이 중에서 핵심은 항고소송입니다. 항고소송 중에서도 취소소송.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어떤 소송이든 간에 재판 절차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져요. 소송 요건 판단 단계가 있고 본안 판단 단계가 있는데, 소송 요건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안 심리는 전혀 하지 않고 소각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민사나 형사에서는 그 소송 요건 자체가 문제될 경우가 별로 드물어요. 근데 행정소송에서는 유난히 소송 요건 단계에서 탈락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제소기간, 그러니까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성이라 그래가지고 행정소송, 특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무엇인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특정해서 소송을 해야지만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처분이 아닌 걸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하면 초각화 판결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처분성의 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소송법에서 처분 등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어요.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적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이게 이제 행정소송법 조문이에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국민의 법적 불이익과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구제수단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처분성의 개념을 매우 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는지 여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그 해당 법령의 취지와 내용,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이 입는 실질적 불이익 사이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결정한다고 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처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이 조금 애매할 때에는 불복 방법의 결정에 상당하고도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과 인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 행정청이 무언가 나한테 했는데 그게 과연 처분이 돼서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취소소송이나 무효등 확인소송을 할 수 있느냐는 누구한테 중요한 거예요? 이 국민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처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약간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불복 방법의 선택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과 인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대법원 판례 사실관계를 보면 이제 A씨가 이제 경기도 쪽에서 유치원을 이제 하나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도에서는 감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경기도 전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A씨가 운영하고 설립하고 운영했던 유치원에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 교육청 측에서 A씨한테 내가 이렇게 특정 감사를 해보니까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지를 했어요. 서면으로. 거기에는 이제 지적사항, 조치사항 이렇게 적고, 만약에 이 내가 한 것에 불만이 있으면 한 달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5조를 딱 적어서 보냈어요. 근데 A씨가 이걸 받고 한 달 이내에 특별히 재심의를 청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거기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이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경기도 교육청 측에서 다시 한번 통지를 보냅니다. 왜 안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해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유아교육법 관련 조문을 쭉 이렇게 적시를 하면서 선생님 이거 안 하시면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학급 감축이라든가 정원 감축이라든가 재정 지원 배제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 이거 안 지키면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명시를 하고, 선생님 요거에 불만 있으시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안내를 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 A씨가 나중에 소송을 하면서 맨 처음에 했던 통보가 아니라 두 번째 했던 통보 있죠? 그거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원심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이 두 번째 통보는 처음에 했던 통보와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치세요라는 실질적인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에게 별도의 새로운 법적 권리 의무를 형성하는 행위가 아니다. 기존하고 똑같은 걸 안내한 거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두 번째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처분성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각화 판결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아니다. 이 두 개의 실질적인 내용이 조치사항 및 시정사항의 이행 요구하는 건 맞다. 하지만 이 국민 관점에서, 이 통지를 받는 A씨 관점에서 처분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인식 가능성을 본다면 두 번째 시정명령은 별도다. 왜냐면 처음에는 보세요. 맨 처음에 1차적인 통보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만 적시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유아교육법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었고, 근거 법령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법적 효과. 처음에 했던 1차 통보에는 불만 있으면 한 달 이내에 재심의하라며 그것밖에 안 알려줬잖아요. 법적 효과. 그런데 두 번째 했던 통보에는 선생님 이거 안 지키시면요 유치원 학급 정황 다 감축되고요, 이거 재정지원도 배제될 수 있고요, 심지어 징역이나 벌금, 형사처벌도 받아요, 그리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죠. 이렇다고 했을 때 이 A씨라는 국민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내용이 똑같다고 이게 똑같은 것일까? 아니죠. 적어도 두 번째 시정명령 통보에서는 확실하게 이거는 법적으로 나한테 뭐가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시정명령 통보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이 판례를 선택한 이유는 최신 판례이기도 하지만 이 처분성의 개념, 대법원이 처분성을 정말 넓게 보려고 해서 국민의 법적 불안과 권리 구제의 필요성을 가장 중시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는 소각화 판결을 받을 경우 대법원까지 가보실 필요가 있다. 뭐 무조건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거는 좀 필요가 있다라는 걸 항상 저는 많이 느껴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나는 변호사나 촬영하면서 행정소송에 대한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늘 마음속에 이걸 꼭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중요한 것들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밀리고 했었어요. 네,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좀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서 이거는 이제 요거 판결을 설명하면서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잡고 왔습니다.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